자, 여러분들 제공된 풀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정리를 조금 하면, 자, 얘가 4x 제곱이고 36 가우스 x 플러스 45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네. 그치? 그럼 여기는 짝수고 빼기 홀수니까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4x 제곱은 홀수다. 그지? 그래서 이런 홀수다 라고 잡을게요. 자, 그럴 때 m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4x제곱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양수니까 양변을 루트를 씌우면 이 x는 루트 2m 플러스 1이다 라고 잡을 수 있고 x는 그래서 2분의 루트 2m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x가 이렇게 세팅을 했으니까 양변에 x자리에 대입을 하면 x에 2분의 루트 2m 플러스 1 전체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36의 가우스 2분의 루트 2m 플러스 1 가우스 잡고요. 플러스 45는 0이다.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죠. 맞아?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할 겁니다. 얘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양변이 여기가 제곱이 됐으니까 가우스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하면 가우스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36에 가우스 루트 2m 플러스 1 가우스 닫고요. 자, 다음에 이 아이들이 정리가 되겠죠. 여기 넘어갔으니 이쪽을 정리를 할 거고 얘를 제곱하면 4고 4 약분돼서 이쪽이 제곱되면 2m 플러스 1 더하기 45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얘는 2m 플러스 46이다.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므로 가우스 2분의 루트 2m 플러스 1의 가우스 값이 정리를 하면 36으로 양분은 약분을 해주겠지, 그지? 그래서 약분이 돼서 18분의 m 플러스 23이다 라고 결론을 냈어요. 자, 가우스 값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2분의 루트 2m 플러스 1이 이 정수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정수보다 1 큰 수보다는 작아지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계산이 조금 많이 선생님 좀 복잡을 한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등식을 푸는 것을 1번 부등식을 푼다라고 하고 이 부등식을 푸는 것을 2번 부등식을 푼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부등식을 풀어볼게. 1번 부등식을 풀어보면 양변에 약분하면 9고 곱해져서 양변을 제곱할 수 있겠지. 자, 따라서 1번 부등식을 풀어보면요. m 플러스 23의 완전 제곱이 81 곱하기 2m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죠. 곱해서 제곱을 하니까. 자, 여기서 복잡한데 m제곱 플러스 46m에 플러스 여기는 23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162m에 플러스 81이다. 자,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상당히 인수분해 복잡합니다. 그래서 조금 완전 제곱 형태로 끌어갈 거고 정수기 때문에 완전 제곱으로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얘를 정리하면 m제곱 마이너스 116m이 된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여기가 58의 2배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억지로 만들게요. 58의 제곱이라고. 그러면 이쪽이 조금 복잡한데 81 빼기 23의 제곱을 끌어오고요. 양변에 58의 제곱을 이렇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지금 화면이 조금 흔들리고 있네, 그지? 조금 이따 수정을 할게요. 다음에, 자, 얘를 이제 정리를 하면, 좌변은 이제 m-58의 완전 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얘를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81에 여기가 합차니까, 플러스 58 빼기 23 곱하기
58 더하기 23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기가 81이 되고 곱하기 여기가 뭐가 되니? 25가 되니? 25 35가 되네요. 그죠? 35. 그래서 81로 묶어내주면 81 곱하기 1 더하기 35가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는 36이니까 9의 제곱 곱하기 6의 제곱해서 54의 제곱이 되겠네. 자, 그래서 이쪽이 54의 제곱이 됩니다. 자, 제곱 떨어져 나오니까 m은 자, 떨어져 나오니까 얼마니? 112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죠. 자, 그리고 m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아까 이제 2번 부등식을 풀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m-40의 제곱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m은 40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어디 있냐? 이게 정수여야 되니까 m에서 즉 18분의 m 플러스 23이 뭐가 되는? 정수가 되는 정수 m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차례대로 찾아보면 m은 1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1이 될 거고 이렇게 쭉 커지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6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문제는 P가 실수일 때 이 아이가 허근을 가진다. 허근의 세제곱은 실수다 라고 했어요. 허근 가질 조건을 보니까 우선 판별식을 써야 되겠다. 그지? 자, 판별식을 쓰면 P제곱 마이너스 8P가 0보다 작아야 돼서 우선 P의 범위는 0에서 8까지의 실수다. 자, 이 중에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알파 제곱 허근을 알파라고 놓으면 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플러스 2P는 제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알파 제곱은 P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2P 이렇게 알파 제곱이 잡히겠죠. 근데 허근의 세제곱이 실수라 했으므로 양변에 알파를 곱하면 알파 세제곱은 P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P 알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러므로 P 알파 제곱 마이너스 2P 알파가 되니까 여기서 P로 묶어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맞아? 그런데 잠시만 맞아요? 다시 하자. 자, 6번 문제 P가 실수이고 이 아이가 일단 허근을 가진다. 이때 허근을 우리가 알파라고 두고 허근의 세제곱은 실수니까 알파의 세제곱은 지금 실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아이가 허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을 쓸 거고요. 판별식 P제곱 마이너스 8P가 0보다 작으니까 P의 범위는 0에서부터 8 사이에 어떠한 실수가 될 겁니다. 자, 알파는 허근 2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P알파 플러스 2P는 0이다. 이거를 만족하고 있고요. 알파 세제곱이 실수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정리를 할 건데 그러면 알파 제곱은 P알파 마이너스 2P가 될 거고요. 양변에 알파를 곱해서 알파 세제곱은 P알파 제곱 마이너스 2P 알파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알파의 제곱에 대한 얘기는 잘 모르니까 알파 제곱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알파 세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P 알파 제곱 자리에 P 알파 마이너스 2P를 넣고 마이너스 2P 알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 아이를 열어주면 P 제곱 알파 마이너스 2P 제곱 마이너스 2P 알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알파가 허근이므로 여기에서 요 정리를 해주면 P 제곱 마이너스 2P의 알파 마이너스 2P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지금 실수고요. 누가 봐도 좌변은 현재 실수입니다. 그럼 여기도 실수가 되거든요. 근데 알파가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는 반드시 허근이 돼야 돼요. 허수가. 그러면 좌변이 실수이므로 이쪽 허수는 0이 되어야 되겠지. 자, 그러므로 p제곱 마이너스 2p는 0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p의 값은 얼마다? 0 또는 인데 0은 될 수가 없어요. 자, 14번 문제는 도형의 방정식으로 처리를 할게요. 자,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양변을 12로 나누면 4분의 x 플러스 3분의 y는 1이 되고요. 그러면 좌표평면상에서 이 i가 지금 x절편이 4이고요. y절편이 3이 되고,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건데, xy가 모두 양수이므로 1사분면에서 교점이 발생을 해라,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 i를 정리를 하면 y-1은 넘어와서 x 플러스 2가 되니까 이 직선은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a인 직선입니다. 즉 마이너스 2,1은 여기서 지나고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 2,1이 될 거고요. 기울기가 a인 직선이니까 1사분면에서 만나려고 하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장 클 때와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는 이 사이에 있어야 되겠네. 자, 이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6분의 1이고요. 이때 기울기는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므로 마이너스 6분의 1에서 a가 1 사이에 있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해집합이 공집합이 되고 중학교 2학년 내용으로 정리가 가능하죠. 자, 일단은 이 b의 값들에서 c분의 a와 d분의 b와 q분의 p에서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면 평행하니까 공집합이 될 거예요. 자, 이거를 정리할 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CDQ는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지? 자, 그럼 CDQ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이거를 만족해야 되니까 C와 D와 Q가 모두 0이 아니라면 이 조건이 만족을 할 거고, 이 조건은 그러면 BC가 0이 됐다. 지금 여기가 되겠죠. AD는 BC의 B와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되니? BQ와 BD의 B가 다르다. 즉 BQ와 BD는 다르고요. 여기서는 AQ와 BC가 다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AQ와 BC가 다르다. 그럼 이걸 반대로 해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지. 뭐니? 여기가 뭐야? P가 돼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DP가 될 거고, 그죠? DP가 될 거고. 여기서 PC가 돼야 돼. 미안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반대로 생각을 해도 ABP가 모두 0이 아닐 때는, 이거 분모 분자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ABCD가 모두 0이 아닐 때는 일반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죠. 첫 번째 조건. 그래서 이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ABCD가 모두 0이 됐을 때는, 자, AB가 0이 됐으니까 이 자체가 불능이 되려면 AB가 0이 됐는데 P가 0이 아니라면 이거를 만족하는 해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ABCD가 0이 아닐 때는 P가 0이 아니게 되면 이거 자체가 해가 없는 거야. 그지? 그러면 당연히 연립방정식이 해도 없겠지.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ABCD가 0이니까 Q가 0이 아니게 되면 이 자체에 해가 없으니까 연립방정식 해는 없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만족되면 되겠지. 즉 조건 두 개는 AD-BC가 0인 경우이지만, 그지? AD-BC가 0인 경우와 ABCD가 0인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XYZ의 부호가 조금 이상하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 착안을 해서 선생님이 마이너스 Z를 U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u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니? xy 플러스 yu 플러스 ux 이렇게 되겠죠. 자, 이랬더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잠시만 u가 아니고 m이네. 그치? 좀 이상하다. 여기가 u고요. 그죠? 여기가 m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xyu, xy,yu, ux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두 식 다 모두 1차 대칭식이고 2차 대칭식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식이 모두 뭐이다? 대칭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대칭식의 정의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 x, y, u라는 이 i는 해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가졌다면 대칭식의 특징에 의해서 자리를 바꾸어도 상관이 없는 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총 6쌍의 해가 뺑뺑뺑 돌아가도 모두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6쌍의 해들이 다 뺑뺑뺑 돌아가는데 오로지 단 한 쌍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즉, 한 쌍의 실근이 예를 들어서 뭐 알파, 베타, 감마라면 x, y, u가 뺑뺑뺑 돌면서 모든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니? x와 y와 u는 알파로 모두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에 다시 넣으면 알파를 넣으면 얘는 3알파는 m이 될 거고요. 얘는 어떻게 되니? 알파 제곱, 알파 제곱, 알파 제곱이니까 3알파 제곱이 n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양변을 제곱하면 m 제곱은 9알파 제곱이고 얘는 3 곱하기 3알파 제곱이니까 3n이다. 자, 그러므로 뭐가 나오니? 그러므로 m과 n의 관계식이 나오죠. m 제곱이 3n과 같다. 맞아요. 그리고 이거 셋 다 모두 같은데 이 아이가 뭐가 m이니까 x, y, 그러니까 알파를 뭐로 둘 수 있니? 알파를 우리가 3분의 m이라고 둔다면 그는 x와 y는 모두 뭐가 될 거고 3분의 m이 될 거고 z는 마이너스 3분의 m이 되겠죠.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미 유리수 A에 대해서 이 2차 방정식의 유리수 근을 갖도록 하는 B의 값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자,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A가 0일 때라고 보면 자, A가 0이 되면 X 플러스 B가 0이 되므로 X는 마이너스 B이다. 이때 유리수근을 가져야 되니까 A가 0일 때는 B는 유리수여야 됩니다. 자, 다음에 그렇다면 A가 0이 아니기 위해서는 X는 근의 공식을 써서 X는 자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아이가 지금 뭐를 가지라고 했니? 유리수 근을 가지라고 했죠. 자, A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자, 루트 안이 벗겨져 나와야 되겠네. 그지? 그래서 이 근호안이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B가 어떤 유리수의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되어야지만 전체적으로 유리수 값을 갖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A에 대해서 얘를 정리를 조금 가져갈 겁니다. 자, 얘를 조금 정리를 가져가 보면 A 플러스 1 마이너스 2B의 완전 제곱 가져가 주면 여기서 완전 제곱을 가져가 주면 a제곱 플러스 1 나오고 마이너스 4ab의 형태까지 다 나온다.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빠진 부분이 뭐냐면은 쓸데없이 뭐를 해주니? 플러스 1을 해줘야 되고 원래 식가가 틀려면 1 마이너스 2b의 완전 제곱의 형태를 띄면 위의 식가 동일해지겠지.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위의 식과 동일해지는데, 만일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B가 된다면, A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B. 왜 이렇게 가냐면, 임의 유리수에 대해서니까 A를 이렇게 잡으면, 1 마이너스 이 부분이죠. 이 뒷부분. 자, 이것이 이쪽은 지금 어떤 유리수 완전 제곱이 되었으니까 이쪽이 0이 되었으니까 그죠? 여기가 뭐가 되면 되니? 어떤 유리수의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유리수의 완전 제곱식이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맞아요? 자, 이 부등식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마이너스 2b의 완전 제곱이 1까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아니지? 제곱에서 이렇게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b의 범위를 보면 1을 빼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b의 범위는 자, 0과 1 사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맞니? 자, 그러면 b가 0과 1 사이인데 이때 b가 0일 때 b가 0이 된다면 그지? 자, b가 0이 된다면 이쪽에서 뭐가 되냐면 b가 0일 때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니까 유리수의 제곱을 만족하고 있다. 그죠? 자, 그러면 b가 1이 되면 어떻게 되니? b가 1이 되면 자, b가 1이 된다면 여기가 a 마이너스 뭐가 되니? 1의 완전 제곱이니까 유리수의 제곱이 된다. 그죠? 자,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러므로 a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는 b가 0일 때와 b가 1일 때는 조건을 만족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다음에 이제 그러면 b가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 그렇다면 b가 0과 1 사이의 범위에서 또 다른 해가 나올까? 라는 걸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조건식이 있었고요.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야 되는 것은 A가 0이 아닐 때 0과 1 사이에 어떤 B가 이 A를 만족하는 유리수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는다면 B는 0이다. 1로 끝을 내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존재하지 않음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류법을 써서 이런 B가 존재를 한다면 자, B가 이런 유리수 B가 존재한다면 즉 B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다가 존재를 한다면 B를 우리는 n분의 n의 완전 제곱 이렇게 놓을 거고요. 이때 m과 n은 서로서이고요. 정수이다. 그런 다음 이게 0과 1 사이기 때문에 0n 분모가 더 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따라서 이 식에다가 이제 정리를 할 건데 문제에서 임의의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a를 선생님이 m제곱으로 두고 자, 그러면 이 방식에 넣어주면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은 m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가 m제곱 b는 아까 m제곱분의 n제곱으로 놓았다.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뭐가 되느냐? 얘를 정리하면 m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n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이 아이는 그러면 이 아이도 지금 뭐가 되어야 되니? 유리수의 완전 제곱의 형태를 지금 만들어줘야 된다. 그지? 자, 그런데 특히 지금 m과 n도 지금 뭐니? 정수란 말이에요. 이게 저의 제곱에서 빼니까 유리수 제곱 중에서 특히 얘는 정수의 제곱의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그래서 m제곱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4n 제곱인데 이 식을 이용해서 지금 식을 정리를 하나 해보면 m제곱이 가장 크죠. 자, 따라서 m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빼기 4m제곱보다는 m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n제곱보다는 m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차적으로 이 아이들이 들어왔으니까 플러스 0이 될 거잖아요. 그치? 빼기 0이 될 거잖아. 자,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만족한다 라는 게 되겠니?
근데 얘를 정리해보면 얘는 지금 뭐가 되니? m제곱 빼기 1의 완전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이지. m제곱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은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또 뭐가 되니? m제곱 플러스 1의 전체의 완전제곱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m제곱 빼기 1의 제곱이고 제곱이니까 모두에게 루트를 씌운다면 얘는 m제곱 빼기 1이 될 거고요. 얘는 뭐가 되면 얘는 뭐가 되겠니?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정수 제곱은 뭐가 되니? 여기는 m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이 식을 모두 제곱한 식이 이 아이가 될 거니까 지금 주어진 이 부분이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니? m제곱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n제곱이 이 아이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m4제곱 사라지고요. 그러면 2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지. 넘기면 이 부분은 4n제곱이니까 좌우변을 비교했더니 좌변은 뭐가 되니? 홀수고요. 우변은 뭐가 되니? 짝수가 되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아이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0과 1 사이에 b는 존재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앞장에서 봤던 조건이 답이 되겠어. 38번 문제. 자, 이때 자연수 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자연수 근을 우리가 알파라고 두고 알파는 자연수라고 정해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을 하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n알파 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n의 알파 플러스 p는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얘를 정리를 해보면 p는 다 전부 다 넘겨주고 알파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n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5 마이너스 n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p가 양의 소수니까 알파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니? 알파는 1이 되거나 알파는 p가 되는 수밖에 없다. 그지? 자, 첫 번째, 그래서 알파가 1이다 라고 보고 시작을 할게요. 자, 알파가 1이 되면은 대입을 해주면 p는 알파가 1이 됐을 때 p는 1을 쭉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니? p는 4-2n이 되고요. 이때 n에 따라서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 짝수다, 그지? 그래서 소수인 짝수는 뭐밖에 없다? p는 2밖에 없겠네요, 그지? 자, p가 2니까 n은 1이 됩니다. 자, n이 1이고 p가 2라면 준식에 대입하면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다음에 뭐가 돼?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자연스럽게 x-1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자, 얘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자, 따라서 x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근의 공식을 써서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는 해를 가짐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알파가 뭐가 됐을 때? 알파가 p가 되었을 때 라고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알파 자리에 p를 넣고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얘를 쭉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알파 자리에 p를 쭉 넣었어요. 그죠? 그러면, p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p에 마이너스 p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p알파, 플러스 5 마이너스 n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p를 하나 약분하면 1이 될 거고, 얘를 정리를 하면 p제곱 플러스 np 그 다음에 플러스 n 마이너스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p는 소수니까 p는 2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n은 1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최소값을 대입을 해도 이 값이 0이 될 수는 없고요. 당연히 그거보다 더 큰 값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해는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49번 문항 요청을 미분을 쓰지 않고 풀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알파라는 중근을 가지니까 내근을 선생님이 알파
알파라고 두고요. 이때 이 4차 방정식이 실계수니까 p 플러스 qi를 근으로 가졌다면 p 마이너스 qi도 근이 될 거고요. 이때 p와 q는 당연히 실수다 이렇게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근계수의 관계를 쓸 거고요. 이때 네근의 합은 어떻게 되니? 모두 더한 거니까 2알파 플러스 모두 더한 게 2p가 되겠죠. 그죠? 문제에서 근계수의 관계를 보면 이 값이 4입니다. 자, 따라서 알파 플러스 p의 값은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두 근끼리 다 곱한 거예요. 합을. 자, 그럼 이거 둘이 곱한 거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p 플러스 qi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진 게 알파 p 마이너스 qi 플러스 이렇게 곱해진 게 알파 p 플러스 qi 플러스 알파 p 마이너스 qi 플러스 이렇게 곱해진 i가 p제곱 플러스 q제곱. 자, 이거의 값은 문제에서 보면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쭉 정리하면 PQI 이렇게 전부 없어질 거고요. 자, 얘를 정리했을 때 알파 제곱 플러스 4P 알파 플러스 P 제곱 플러스 Q 제곱은 2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위의 조건에서 알파 플러스 P가 2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P는 2 마이너스 알파임을 알 수가 있고요. P-2알파를 여기 있는 P에 대입을 해서 각각 정리를 해 보십시오. 자, 이 정도는 정리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나온 식은 뭐가 되냐? 여기서 나온 식은 Q제곱은 2알파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3개씩 곱한 거에 근을 살펴볼게요. 세 근의 곱이니까 알파 제곱 p 플러스 qi 자 플러스에 그 다음에 알파 제곱 p 마이너스 qi 플러스 이번에는 알파 하나와 요거니까 알파에 p 플러스 qi 곱하기 알파의 p 마이너스 qi인데 이런 게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문제에서 얘는 12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얘를 살짝 정리해보면 얘도 이렇게 두 개 없어지고 P제곱, Q제곱에서 전부 다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떤 식이 나오느냐 하면 4알파 마이너스 2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Q제곱 플러스 6이다 라는 식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q제곱과 여기에 q제곱을 대입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얘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알파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죠. 3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3은 제로다. 자, 따라서 알파 제곱으로 묶어내면 알파 제곱 플러스 1이고 알파 마이너스 3은 제로이므로 자, 이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알파는 얼마다? 3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알파가 3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근각계수의 관계 마지막 거에 의해서 K는 5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산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58번 문제는 근의 존재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때 두 근을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는데 이때 a와 b가 모두 양수이므로 두 근의 합은 음수가 되고 두 근의 곱은 양수가 되니까 우리가 알파와 베타는 모두 음수다라는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근은 모두 음수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방정식은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 맞습니까? 자, 그런데 소수 p의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각각 이러므로 100a 플러스 10b 더하기 c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또 100A 플러스 자 마이너스 10에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니? 10A 곱하기 마이너스 A분의 B 더하기 여기는 플러스 A에 A분의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니? 자, 따라서 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100A 마이너스 10A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A의 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렇게 했더니 A로 묶어냈을 때 10 마이너스 알파 10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요. 알파 베타가 음수니까 이거 둘 다 10 마이너스 알파와 10 마이너스 베타 모두 어떻게 되니? 10보다 큰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10보다 큰 두 정수의 곱이 P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얘는 알파 베타 실근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